안녕하십니까. 18학번 정태희입니다. 이번 직접 회로 설계 보고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갤럭시 탭 화면 녹화를 통해서 보고를 진행한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이랑 같이 편집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고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보다는 설계 과정, 고찰, 새롭게 제안된 모델, 그리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결과를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 잘 써놨고요. 그래서 설계 과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버터가 수십 개 사용되는 회로이기 때문에 베타 레이쇼를 찾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PMOS의 위스랑 NMOS의 위스가 한 3.2 대 1 정도의 비율을 가졌을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이거를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레치가 없을 때 그냥 8스테이지의 링 오실레이터를 발진시켰을 때 일정 시간 동안 발진하다가 DC적으로 스테이블한 포인트에 세츄레이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메타스테빌리티를 생각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실 때 메인 인버터의 사이즈랑 크로스 레치의 사이즈랑 스트렝스를 한 3대1, 4대1, 5대1 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각 노드 입장에서 크로스 레치의 인풋 캡이 보이기 때문에 크로스 레치가 사이즈가 클수록 속도도 느려지고 파워 컨섬션도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대1로 메인 인버터를 훨씬 크게 가져갔다가 이제 캐패시티브 로드에서 캡이 너무 커지다 보니 발진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로스 레치가 너무 작으면. 그래서 한 5대1 정도로 다시 바꾸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목표 전력량이 있었기 때문에 메인 인버터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퀀시 레인지를 넓히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각 노드에서 V 컨트롤이 0일 때와 1.8일 때 보이는 캡 값이 크게 차이 날수록 프리퀀시 레인지가 넓다고 생각돼서 벽도의 크기를, 그러니까 위스와 랭스를 키워서 캡 값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로는 이렇게 되고 사이즈도 이렇게 되고 V 컨트롤에 따른 딜레이 그래프, 프리퀀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V 컨트롤이 증가할수록 논리니어한 특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계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타임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 노드, B 노드 쭉 해서 D 바 노드까지. 그래서 각 노드에서 한 45도씩 쉬프트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V 컨트롤 1.8일 때도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I 다이어그램 보면 V 컨트롤이 0일 때 지터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찍히는 것을 볼 수 있고 V 컨트롤이 1.8V일 때는 많이 이 지터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그림이 찍혔었는데 이거에 대한 고찰을 생각해 봤을 때 각 노드에서 보이는 캡 값이 항상 달라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캡을 달고 다시 한번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V 컨트롤이 증가할수록 리니어한 그래프, 프리퀀시도 리니어한 그래프가 나왔고 지터도 상당히 상당히 작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I 다이어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V 컨트롤 1.8일 때도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각 노드에서 보이는 캡 값이 너무 한 주기마다도 달라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새롭게 제안된 모델은 NMOS와 PMOS를 병렬로 달아서 각 노드에서 보이는 캡 값이 어느 정도는 컨스턴트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이 새롭게 제안된 모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해봤을 때 V 컨트롤이 증가할수록 딜레이의 그래프라든지 프리퀀시의 그래프라든지 아까 지직거리던 논리니어한 특성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 다이어그램에서도 V 컨트롤이 0일 때는 아까처럼 잘 나오고
V 컨트롤 1.8일 때도 막 아예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그림보다는 상당히 샤프한 그래프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퍼포먼스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새롭게 제안된 모델에서 파워의 소모는 조금 더 커졌지만 한 0.7 정도 많아졌지만 프리퀀시 레인지도 상당히 늘어났고, 그리고 주터 특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리티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2%의 전력을 더 쓰면서 레인지도 증가하고 리니어리티 및 지터 특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레이아웃 설계를 하였고요. 이거 메인 인버터, 스컬스 스트레치, 시모스를 사용하는 서킷이기 때문에 가드링을 하나하나씩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 캐패시티브 로드, 이니셜 컨디션을 위한 스위치. 그래서 전체적인 회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위에 프리퀀시 그래프랑 상당히 유사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V 컨트롤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V 컨트롤이 증가할수록 프리퀀시가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BS 테이블을 만들어 봤을 때 스키매틱과 레이아웃에서 사실 절대적인 프리퀀시는 조금 달랐지만 프리퀀시 레인지는 상당히 동일했고, 그리고 이 개형으로 봤을 때도 기능적으로는 되게 유사한 그래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컨섬션도 상당히 비슷했고 리니어리티도 둘 다 좋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니어리티를 잘 개선해서 레이아웃까지 잘 완성한 프로젝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